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간만에 5G, 6G 종목들이 조명을 좀 받았었는데 네. 정책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네. 정부가 5G 주파수를 반납하라는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요. 자, 정책과 관련된 소식은 이분이 전담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보통 이제 통신사들이 우리가 흔히 쓰는 핸드폰에 인프라를 깔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도 좀 빨라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인데 5G 시대 넘어서 또 6G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주파수 할당을 뭐 취소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KT와 LG U+의 주파수 할당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체크해봐야 되는데 전반적인 상황을 일단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통신산업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통신산업의 특성이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이제 뭐 저희들 같이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희가 무엇을 고르고 만들 수는 없습니다. 통신사를 선택을 하면 거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기업의 선택권이 좁아지다 보니 이런 것들은 또 정부 차원에서는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산업, 이게 바로 통신산업의 특징입니다. 주파수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주파수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이런 주파수를 할당을 하고요. 이런 주파수를 가진 통신사들이 이를 잘 활용해서 이제 사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통신산업의 경우에는 주파수라는 무형의 물질, 무형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프라만 구축하면은 드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 통신사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의 규제 산업이다.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라는 거를 먼저 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5G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제 2018년에 5G가 상용화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라고 이제 광고를 많이 하면서 이제 5G 기술이 알려졌었는데요. 이제 4G, 이제 LTE 시대를 끝을 내고 5G 시대가 돌입한다라면서 많은 기대감을 주었었는데, 자, 여기에서 쓰는 주파수가 3.5GHz와 28GHz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주파수는 이제 28GHz인데요. 자, 이거 주파수 특징도 좀 알면 좋은데, 주파수는 높을수록 직진성이 강하고 대신 속도가 빠른 대신에 이게 또 회절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넘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높은 28GHz의 경우에는 이러한 직진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멀리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지국을 많이 설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측에서 28GHz라는 주파수를 통신사에 배당을 하면서 대신에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달라. 그래서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많은 국민들이 쓸 수 있게 해달라라는 주문을 넣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본 결과 이게 좀 미흡했다라는 것이 정부의 이번 철퇴를 내린 배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회사들 입장에서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서 써야 되는 28GHz보다는 3.5GHz 정도만 해도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여기는 기지국을 28GHz만큼 많이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들은 3.5GHz에 집중을 했고요. 28GHz에 대한 기지국 준비가 많이 미흡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 통사의 이제 주파수 기지국 설치에 대한 이슈가 있는 가운데 여기서 또 하나 지적해야 되는 게 이동통신사가 투자를 덜한 대신에 영업이익은 계속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났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고객들에게 많은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러한 이제 주파수를 확장할 수 있는 기지국 설치는 덜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비판의 시각을 준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주파수 취소라는 사상 초유의 의사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덜 하고 영업이익을 올릴 때 우리는 5G 안 터져서 속 터지고. 아, 속 터지고. 속 터졌습니다. 이럴 거면 5G 왜 쓰냐.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철퇴를 내려요, 정부가? 네, 이게 그러니까 통신산업의 특징,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데 이렇습니다. 이거는 기업들이 아무리 투자라고 하려 해도 정부가 쓰지 마라는 한마디를 해버리면 끝이 나는 산업입니다.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규제 산업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정부와 기관들, 기업들 간의 그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물리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통신사들이 정부 눈치를 많이 봅니다. 이런 부분이
반대로 말하면은 왜 이런 인프라 산업이라고 이렇게 정부에 강한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반대로 할 수는 있는데 사실 이것들을 완전히 기업에게 맡겨버리면은 기업들이 가격을 올렸을 때 이 사용자들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산업은 철저히 규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자, 물론 이제 이동통신사 관계자들과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봤을 때 그분들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정부에서 우리들을 길들이기 위한 방법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수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이동통신사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아니면은 좀 가격을 낮춰라라는 가격 압박의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는 건데요. 자, 이동통신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28GHz라는 이제 주파수가 사실 상용성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주파수를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를 상용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돈이 들고 그 돈이 드는 것에 비해서는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속도 증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줬다시피 진짜로 속도가 더 빨라지지도 모르겠고 5G가 잘 터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과연 계속 늘려나가는 게 효용이 있느냐라는 게 이동통신사의 반박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러한 정부와 이제 기업의 이러한 눈치 보기는 계속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5G 주파수 할당 취소 이게 뭐 투자도 연결될 것 같고 통신사나 국민들도 어떻게 보면 5G 쓰고 계신 분들도 지금 있거든요. 좀 피해가 예상되는데 어떻게 피해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네. 5G를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용하는 주파수가 현재 두 개입니다. 네. 3.5GHz와 28GHz가 있는데 현재 만약에 28GHz의 주파수가 취소됐을 때 직접적 피해가 무엇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당장은 사용자들이 체감하는 건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G와 관련해서 3.5GHz는 구축을 지금 잘 해놨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이제 이 5G의 28GHz 영역이 초고속 와이파이 기술에 많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대중교통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5G 기술을 쓰던 사람들은 이번 이 결정으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정리되는 내용이고요. 다만 이제 기술 경쟁력으로 좀 봐야 될 것인데, 자 5G 기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식 투자적 관점에서도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제 미래 혁신 기술이다, 미래 인터넷 기술을 이끌 핵심 통신 기술이다라고 언급이 많이 됐었는데 이 5G에서 28GHz 기술에 대한 주파수 철회를 해버림으로써 이동통신사들이 기술 개발을 좀 할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쟁력 또는 이제 기술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5G 기술 투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또 읽힌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동규님께서도 터지지도 않는 5G 폰만 팔아먹고 있다. 규제 받을 만하다. 과대 광고만 하고 있다. 피터 린치님께서도 같은 의견을 피력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5G까지 왔는데 3G 그러게. 다음 5G까지 왔고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6G라고 해서 5G 주식이 또 곧 6G다. 6G 세상이 빨리 열릴 것이다 라면서 주식시장에서 종목은 반응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6G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뭐 2G, 3G, 4G, 이제 5G까지 왔었는데 이제 3G 같은 경우가 조금 지나가는 이런 느낌이 난 것처럼 이제 5G도 약간 지나가는 통신의 기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통신과 관련된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사용량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기술 개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부 뭐 LG U+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6G 기술을 바로 집중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 5G가 수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면 그거랑 좀 다르게 예를 들어 6G 기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이제 스타링크와 같이 이런 인터넷을 이제 위성에서 쏘는 방식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조금 더 나은 기술 발전, 그러니까 기지국을 조금 덜 깔더라도 더 많은 통신, 더 빠른 통신을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대려 필요하다라는 측면으로 돌린 데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5G 기술조차도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6G도 완전히 초기 단계거든요. 거의 특허 기술이라든지 아직은 기술 개발 정도이지 상용화 단계는 아니다 보니 이러한 6G 기술이 과연 언제쯤 상용화 될 것인가, 6G 기술
관련된 이제 투자가 더 유망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먼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또 이슈는 사실 그겁니다. 지금 5G 기술이라는 거는 4G보다는 빠른 이제 인터넷 통신이 도입이 된 건데 문제는 이 5G 기술을 적용할 만한 이제 핵심 컨텐츠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이제 4K 인터넷이라든지 4K 영상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동영상 부분은 이제 4G 통신만 있었어도 충분히 이제 시청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5G 기술이라는 4G보다도 한 5배, 20배 가량 높은 인터넷 통신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이거를 볼 수 있는 영상들이 없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뭐 메타버스가 좀 더 빨리 이제 들어왔다면 또는 뭐 AR 기술이나 VR 기술이 생각보다 더 빨리 활성화가 됐다면 이러한 5G 기술들이 조금 더 상용화될 수 있었다. 이런 시각이 있었는데 이게 예상보다 이러한 신기술들이 상용화되는데 시간이 아직도 더디게 걸리고 컨텐츠들이 없다 보니까 이 5G 기술의 무용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도 컨텐츠가 없고 사람들이 쓸 게 없는데 이게 5G를 계속 구축하는 게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좀 반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시장에서 또 5G는 정말 계속 소외되어 있고 언젠간 된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부 조치로 인해서 5G는 오히려 좀 무시되고 오히려 6G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그러면 영향이 5G와 관련된 투자 기업 내지는 콘텐츠는 조금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5G 기술의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따져보면요. 28GHz를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 예를 들어 뭐 수많은 관객들이 이번 카타르 월드컵처럼 수많은 관객들이 오는 데에서 좀 쓸 수는 있고 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제 시골입니다. 시골에 유선 인터넷조차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28GHz 기술이 있으면은 유선 인터넷을 대용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쓸 수 있다라면서 28GHz를 좀 활용 방안을 좀 다변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는 28GHz 기술을 단순히 포기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서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28GHz를 좀 더 활용하자는 쪽의 이야기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이제 5G의 이제 초고주파에 대한 사용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다음 기술, 넥스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6G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통신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신기술로 넘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5G 지금 주파수 영역에 대한 이제 취소가 저희의 일상생활이나 투자적 관점에서 엄청난 타격을 줄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제 통신사들이 단순히 이제는 국내 사업, 국내 이동통신 산업으로 먹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많이 발굴해야 되고 컨텐츠 기업으로서 확장을 해 나가려면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어떻게 이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이제 기술, 이제 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사업으로 확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의 유례 없는 전파 길들이기 맞아요. 관련한 규제 리스크일 수도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